네, 안녕하십니까. 10주차 영유아 건강교육 여섯 번째 장. 이 파트는요, 영유아기의 영양교육과 영양소의 기능과 섭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영유아의 영양관리, 그리고 영양의 문제에 대한 파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 뜨는 날짜가 지금 4월 26일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회차는 10주차 5월 4일과 5월 7일 들으실 내용을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그 조별에 대한 부분으로 과제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영양교육은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의 생애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형성된 음식에 대한 태도와 식습관은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영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양교육에 대한 개념은 영양지도라고도 하고요. 영양에 대한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과 교육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양교육은 학습자에게 단순히 영양에 관한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식생활과 연관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실천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영양 교육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는 학습 경험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하여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양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체 성장과 운동 능력이 활발히 증가하고 신경 조직과 대뇌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는 두뇌 성장을 포함하여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유아기 음식에 대한 선호와 영양 섭취에 대한 식습관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영유아기 형성된 식품 기호와 식습관은 이후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영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건강에 이로운 식생활과 위생적이고 바람직한 식사 애절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 교육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성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요구되며 적응 능력과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소부화된 식생활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 외식의 증가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비만이나 성인병 등의 영양과 관련한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에너지와 지방의 과잉 섭취자 비율은 3에서 5세 유아의 3.2%를 차지했으나 6세에서 11세 학령기 아동의 경우 10.1%로 약 3배 정도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성장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영유아기 영양교육을 제공하여서 건강과 영양에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목표를 들 수 있는데요. 영양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의 목표는 네 가지로 정리를 교재는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접하고 먹어보도록 유도하고, 세 번째로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강조하고, 네 번째로 식사 준비에 유아가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식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부모, 교사, 급식, 종사자들의 영양 지식도 함께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교육의 기본 원칙이 우리 교재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성장 과정에 있는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구별되는 차이점과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며 적절한 기호를 발달시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화할수록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들을 교재 111페이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부터 바르게 형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기호와 식습관이 형성된 후에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건강한 식품 선택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습 경험을 구성할 때에는 영유아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기능과 이해를 고려하여 내용과 방법을 선정합니다. 바람직한 교육 내용이라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 영양교육은 구체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영유아의 식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반복하여 지도하게 됩니다. 유아의 바람직한 식사 행동이나 식습관에 관해서는 적절한 격려와 보상을 해주어 유아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영양교육은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한데요. 유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습관을 다룰 수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도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관성 있는 영양교육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영유아에게 혼란을 주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양육자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영유아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가정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관된 영양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선호와 태도, 식습관과 애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유아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식에 대한 선호와 식습관 형성에서도 부모나 교사,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주어 영유아 스스로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건전한 식습관 갖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영양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에는 음식과 영양에 대한 지식, 또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 식품관리와 위생, 올바른 식습관과 애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음식과 영양에 대한 이해로는 식품과 음식의 종류와 이름, 재료, 특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알고 음식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기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음식과 건강의 관련성을 알고요. 건강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있음을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콜라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시면서도 맛있고 좋지만 시원한 청량감과 달콤함이 좋지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많죠. 음식마다 다른 영양소를 제공해 주므로 골고루 음식을 먹는다. 영양교육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식품 취급 및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음식과 식기는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섭식 행동과 보건 위생, 손 씻기라든지 양치질 같은 관련성을 알게 되고요. 또 올바른 식습관과 애절에서 음식을 소중히 하고 식사 전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식탁에서 애절을 알고 식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식사 준비와 정리를 돕는 그런 애절에 대한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4페이지 우리 교재에 표가 3호세 영양교육 주제별 활동의 예시, 그래서 골고루 먹어요, 식사 애절을 지켜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요, 싱겁게 먹어요, 아침밥을 먹어요, 안전한 식품을 먹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에 식품 안전 영양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식사 애절을 지키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손을 깨끗이 씻고 싱겁게 먹고 아침밥을 먹고 안전한 식품을 먹자라는 활동명들이 유형은 음악과 게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또 역할놀이 이런 유형으로 활동안을 만들어진 것들을 출처가 좀 전에 안내 드린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의 기능과 섭취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를 소화 흡수하여 음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사용하는데요. 영유아기는 급속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부분도 또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기본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물을 포함하여 6대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므로 3대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기본 5가지 영양소는 체내에서의 기능에 따라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열량 영양소에 대한 부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체내 작용과 체온을 유지하고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구성 영양소는 신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지방, 단백질, 무기질을 포함합니다. 조절 영양소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능을 조절하고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영양소를 먼저 살펴보면은 신체에 열량을 공급해주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합성되지 않은 영양 성분으로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섬유질을 공급하여 장 운동을 돕습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이고요. 체내에서 단백질과 핵산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열량으로 변화되어 사용되므로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핍 시 피로와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요. 과잉 시에는 비만이 유발됩니다. 근원 식품으로는 밥, 라면, 국수, 빵, 감자류, 설탕 다 맛있는 거네요. 탄수화물의 일일 권장량은 총 섭취량의 55에서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라면 너무 맛있는 이거 만든 사람 정말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라면은 정답인 것 같아요. 저녁에 막 그 광고나 그 드라마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나오면 한 젓가락만 먹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제 탄수화물을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 요즘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정말 에너지원인 것 같습니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열량을 공급해 줍니다. 체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는 저장되었다가 다시 필요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과 흡수를 돕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합니다. 뇌, 신경조직, 간, 피하 조직 등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지방의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산이나 호르몬 등을 합성하게 됩니다. 지방산은 음식의 풍미를 도우며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핍 시에는 체중 감소, 피로, 비타민 결핍 등이 생기며 과잉 시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근원 식품으로는 식물성 지방은 식물성 기름과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일부 과일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동물성 지방은 육류, 어류, 조류, 우유, 유제품, 달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원으로 1g당 4kcal의 열량을 공급해 줍니다. 체내에서 조직을 합성하고요. 근육과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체액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신체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 면역제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결핍 시 영유아의 경우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고 성인에게는 피로, 빈혈,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과잉 시 체지방으로 전환되고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며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급원 식품으로는 육류, 달걀, 어패류, 우유 및 유제품, 콩, 곡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일 권장량은 총 섭취 열량의 7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무기질은 단백질과 함께 신체의 골격과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호르몬과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요. 나트륨과 칼륨 등의 무기질의 균형을 통해 체액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체내에서 적당한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과 염기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성장, 발육 및 조직의 구성과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4%를 차지하며 하루 필요량이 0.1g 이상인 칼슘, 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 등을 다량 무기질이라고도 하고요. 0.1g 이하인 미량의 무기질에는 철, 요오드, 불소, 아연, 셀레늄, 구리, 크롬, 망간, 비소, 니켈 등이 있습니다. 무기질은 새로운 조직이 형성될 때 필요하므로 성장기 아동에게는 적절한 양의 무기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의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칼슘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의 성장에는 필요한 골격과 치아 형성으로 칼슘의 필요량이 성인보다 높습니다. 결핍 시 성장지연, 뼈와 치아의 질 저하, 뼈의 기형, 구루병 등이 나타나고요. 성인기에는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칼슘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변비, 신장 결석 등이 나타나며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급원식품으로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며 골수에서의 조혈작용,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콜라겐의 합성에 작용을 합니다. 철은 흡수율이 낮아 결핍되기 쉬운데 동물성 단백질이나 비타민C, 철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철이 결핍되면 빈혈,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급원식품으로는 쇠, 간, 쇠고기, 굴, 달걀, 시금치, 검정콩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을 살펴보면 신체 조직의 기능과 성장 유지를 위한 대사작용을 아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부족 시 비타민 특유의 결핍이 나타납니다. 용해성에 따라서 유지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이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약국에 들려서 광고에서 결제하다가 그 약사 뒤에 보이는 아로나민 골드인가 먹은 날과 안 먹는 날을 구분해 보라는 그 멘트가 기억이 나서 아로나민 골드하고 C 플러스하고 한 6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타민 C냐 B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을 오늘 약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수분 신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혈액과 림프액, 체액의 중요한 구성 물질로
각 세포 조직의 영양소를 운반하고 몸 안에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흡이나 땀으로 열을 기화시켜 체온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내장 기관과 신경 조직을 보호해 주는 게 수분, 물이라는 것이죠.